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라란 아이폰 16 프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1차 사전 예약에 성공을 해서 쿠팡에서 128기가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원래는 512GB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전 예약 당시에 512가 바로 품절이 되어서 256을 살까 128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2TB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 모델로 128이었기 때문에 그냥 128로 가자 라는 생각에 128로 구매를 하였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4 프로입니다. 14 프로 퍼플이고요. 아직까지도 현역이고 예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있고 요즘 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촬영을 할 때 바닷물에서 촬영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찍을 때 카메라를 담그기에는 워낙 소금물이다 보니까 애초에 어떤 전자기기든 소금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카메라를 담그기엔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핸드폰 고장나더라도 핸드폰을 담그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담그다 보니까 이 충전 단자, 라이트닝 단자가 부식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맥세이프로 항상 충전을 하고 있는데 발열도 발열이고 애초에 얘 배터리 효율이 80% 언더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알기로는 패키징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먼저 잡아 뜯어주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잡아서 뜯어줍니다. 일단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랑 필름, 액정 유리를 준비를 했어요. KST5의 케이스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원래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다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제품 나오는 20일에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올 예정이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실은 다 개봉을 한 상태이고요. 짜라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깔이구나. 핸드폰을 꺼내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QC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간혹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양품으로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필름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의 폰 같은 경우에는 액정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새 폰은 또 항상 초반에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필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바로 하나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이 필름 되게 잘 붙이거든요. 완벽하게 붙었죠. 그러면 바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있겠지? 에이, 이러지 말자. 다행히 켜집니다. 일단 제품을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되게 딱딱하고 뭐랄까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각이 져 있어서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되게 부들부들 거린다 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품이 일단 켜졌고요. 사생활 방지 필름을 붙이면 화면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켜진 상태입니다. 한번 전원을 켰기 때문에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소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C2C, 원래 이전 세대부터 C타입을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 C2C인 건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C2C인데 패브릭 재질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감이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아이폰의 특징이 뭐랄까 약간 케이블 길이 오래가지 않는 내구성이 되게 떨어지는 금액 대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설명서는 디자인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설명서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뜯지 않도록 할 건데요. 설명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어요. 알약 모양으로 생겼는데 알약의 가운데 부분에만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과를 다니는 입장에서 여기에 여백이 사실상 너무 과하지 않나. 설명서는 네모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됐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패키징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에 있는 구성품을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품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앞면과 뒷면은 모두 유리예요. 사실상 티타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옆면인데요. 이렇게 케이스를 끼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질감이 생겼구나, 눈으로 보이는 정도지 만졌을 때 부들부들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색깔 다른 아이폰이다 라고 봐도 될 만큼 디자인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전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모두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베젤이 좀 더 얇아졌다고 하는데 그 점을 좀 보여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면 디자인이 사실상 동일하고 사이즈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면 디자인 볼까요? 옆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의 위치까지 동일하고요. 아래에 버튼이 하나 생겼죠. 카메라 버튼입니다. 제스처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눌리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7, 8에 들어갔던 홈 버튼 기억하시나요? 눌리지 않지만 눌리는 것처럼 피드백, 진동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죠. 사실 제가 지금 14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5 시리즈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 볼륨 버튼, 무음 버튼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바뀌었습니다. 16, 15 시리즈부터는 이게 버튼으로 바뀌어 있고요. 1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이는 무음 버튼이었죠. 제가 아이폰을 처음 사용했던 게 6S부터였는데 이때 그 이전 4S 그럴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상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버튼으로 바뀐 건 솔직히 좀 많이 크게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밑으로 내렸을 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면 내가 무음이구나를 핸드폰 화면을 켜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버튼으로 바뀌게 된다면 무음인가 아닌가를 핸드폰 화면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 당연히 프로 시리즈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3개 달린 제품, 그리고 플래시가 있고 센서가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이 다르지만 가운데 애플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애플 인텔리전스 AI 탑재가 된다고 하고 내년에 한국어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나와 봐야 아는 거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내년에 AI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이폰 16이 아닌 17이 나올 시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16을 사서 AI를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내년에 17을 구매해서 AI를 사용해도 늦지 않다는 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가 좀 튼튼해졌다고 해요. 제가 여기를 또 깨먹었거든요. 물론 이걸 또 떨궈보고 길게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좀 강해졌다고 하고, 티타늄으로 만들면서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좀 약간의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옆면의 버튼, 무음 버튼이 진짜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C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맥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C타입과 라이트닝을 동시에 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을 꺼놓고 아니면 자다가 막 계속 충전기를 꽂아야 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 라이트닝이 솔직히 보다 꼽기 쉽습니다. 물론 이 전송 속도라던가 여러 기기와의 호환, 특히 저같이 영상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SSD를 이제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범용성에선 뛰어나지만 약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의 아이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기 그리고 간단하게 외관을 좀 살펴봤고요. 저도 지금 이걸 뜨는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 전송 중이어서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해보고 사용기를 남겨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사용기를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MK 작가였습니다. 안녕! 끝!